파키스탄, 세르비아, 콩고, 태국과 이란 같은 나라들, 서로 멀리 떨어진 나라들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쟁을 막아줬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전쟁을 끝내는 협상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업가 출신의 감각으로 세상의 분쟁을 거래처럼 풀어낸다고 말하죠. 노벨 평화상도 받아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큽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여러 전쟁을 멈춰 세웠을까요? 오늘은 그 주장을 하나씩 점검해보고 미국의 힘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기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실제로 분쟁이나 전쟁이 있었는지, 둘째, 지금 그 분쟁이 정말 끝났는지, 셋째, 끝났다 해도 트럼프의 역할이 얼마나 분명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성적표를 만들어 볼 겁니다. 트럼프의 전반적인 외교 이미지는 조금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입으로는 미국을 먼저 챙기고 해외 개입을 줄이겠다고 말하지만 막상 집권 후에는 여기저기 분쟁에 강하게 개입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사이의 전쟁을 멈췄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는 애초에 전쟁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논쟁의 핵심은 나일강 상류에 지은 에티오피아의 대형 수력 발전댐입니다. 물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심하긴 했지만 긴장과 말싸움 수준을 넘어서 정규전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 중재한 회담도 결국 결렬됐습니다. 결국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사례에서 트럼프가 멈췄다고 말하는 전쟁은 존재하지 않았던 전쟁에 가깝습니다. 실질적인 합의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면 성적은 낙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세르비아와 코소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지역의 전쟁도 자신이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대규모 전투는 이미 1990년대 말에 끝났습니다. 코소보는 알바니아계 주민이 다수인 지역으로 옛 유고슬라비아 붕괴 과정에서 심각한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는 나토가 폭격까지 나서며 개입했고 그 이후로는 긴장과 충돌은 남았지만 본격적인 전면전은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중재한 것은 경제관계를 조금 정상화하는 합의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외교적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맞지만 영토와 주권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역시 전쟁을 끝냈다기보다는 갈등 위에 임시방편을 얹은 수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입니다. 여기는 실제로 피를 흘린 전쟁이 여러 차례 반복된 지역입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라는 땅을 둘러싼 분쟁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2020년과 2023년에 이어진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이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했고 아르메니아가 사실상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후에야 백악관에서 화려한 평화 합의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미국이 중재한 평화처럼 보이지만 실제 순서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쟁의 향방은 이미 전장에서 결정됐고 협정은 그 결과를 서류로 옮겨 적은 것에 가깝습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멈췄다기보다는 이미 끝난 싸움에 도장을 찍어준 셈입니다. 지금까지의 세 사례를 묶어보면 현실과 거리가 먼 주장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대체 사실에 가깝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전쟁, 이미 다른 요인으로 결정된 전쟁을 모두 자신의 외교 성과로 포장한 것이죠. 다음은 절반만 맞는 주장들입니다. 첫 번째는 콩고 민주공화국과 르완다 사이의 갈등입니다. 아프리카 동부의 이 지역은 오랫동안 무장단체와 약탈 경제로 살기가 매우 힘든 곳이었습니다. M23이라는 반군이 도시를 장악하고 수천 명이 삶의 터전을 잃은 상황에서 미국과 카타르가 중재한 합의가 발표됐습니다. 르완다는 병력을 빼고 콩고 정부도 다른 반군 지원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합의 직후에도 민간인 희생이 계속됐고 무장단체의 세력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평화라고 선전했지만 현장에서는 전쟁의 상처가 아직 거의 아물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도 비슷합니다. 카슈미르에서 관광객을 노린 공격이 일어나자 인도는 파키스탄 영내 표적을 공습했습니다. 핵무장을 한 두 나라가 맞붙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때 미국이 압력을 넣어 두 나라가 휴전에 합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핵전쟁을 막았다며
크게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카슈미르 분쟁의 뿌리는 여전히 손대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1947년 영국이 인도와 파키스탄을 성급하게 갈라놓으신 이후 종교와 국경을 둘러싼 갈등은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휴전도 그 긴 역사 속에 놓고 보면 잠깐의 숨 고르기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나라는 오랫동안 서로를 존재 자체의 위협으로 바라봐 왔습니다. 대리 세력을 통한 공격과 보복이 중동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양측이 직접 미사일과 드론을 주고받는 단계까지 치달았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폭격을 감행한 뒤 극적인 휴전 합의가 발표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가 전면전을 막아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갈등의 근본 원인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여러 무장 세력을 지원하고 이스라엘도 가자지구 등에서 강경한 군사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은 현실의 전쟁을 완전히 끝낸 것이라기보다 일시적인 휴전과 긴장 완화에 가까운 성과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까지 주기는 조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례가 과장이나 실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강한 압박이 실제로 효과를 낸 장면들도 존재합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 분쟁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경 분쟁을 둘러싼 갈등이 간헐적으로 터지던 지역에서 2025년에 큰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나흘 동안의 교전으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만 명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때 미국이 두 나라의 무역 보복을 경고하며 강하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두 나라 경제에서 미국 시장의 비중은 매우 큽니다. 결국 양측은 휴전에 합의했고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회의에서 보다 포괄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캄보디아가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휴전과 인질 협상도 어느 정도 성과를 인정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수많은 민간인 희생과 오랜 포위전 끝에 한시적이지만 총성이 멈추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인질 일부가 석방되고 팔레스타인 수감자도 풀려나면서 전쟁 초기의 최악의 위기 국면은 일단 넘어간 상태입니다. 완전한 평화와는 거리가 멀지만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성적표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전쟁을 마치 자신이 끝낸 것처럼 말한 사례들, 부분적인 휴전을 영구적인 평화처럼 포장한 사례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몇 가지 분쟁들이 섞여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은 분명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닙니다. 예측하기 어렵고 압박 수단을 거침없이 사용하는 태도 덕분에 상대방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는 디테일 작업, 미묘한 신뢰 구축 과정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도 보입니다. 복잡한 전쟁을 끝내려면 사진 한번 찍고 악수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화협정은 서명하는 날이 아니라 그 이후 여러 해 동안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군대가 실제로 물러났는지, 민간인이 안전하게 돌아왔는지, 경제와 정치가 서서히 정상으로 복구되고 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당장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할 만큼의 성과를 냈을까요? 이 영상이 내리는 결론은 아직은 시기상조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분명 눈에 보이는 성과도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처럼 실제 전면 충돌을 멈춘 사례도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인질을 구하고 휴전을 이끌어낸 것도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많은 분쟁에서 트럼프의 역할은 과장되거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기적인 휴전과 장기적인 평화는 전혀 다른 과제입니다.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노벨 평화상이라는 상 자체도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무력 개입과 평화 협상을 동시에 지휘했던 인물이나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의 지도자가 상을 받은 사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상을 받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총성과 폭격에서 벗어났는지, 얼마나 오래 그 평화가 유지되는지입니다. 세계는 점점 더 다극화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어떤 분쟁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도 과거와는 다른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평화 외교는 이 시험에 대한 하나의 답안지입니다. 어디까지가 실제 성과이고 어디부터가 과장인지 우리가 냉정하게 구분할수록 다음 선택은 조금 더 현명해질 것입니다. 결국 평화는 어느 한 사람의 상이나 한 번의 이벤트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 꾸준히 협상을 이어가는 외교관들, 그리고 전쟁보다 평화를 선택하라고 압박을 넣는 시민들의 선택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느냐 마느냐와 별개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과 평화의 기준을 스스로 분명히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숫자와 슬로건에 가려지지 않은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진짜 평화를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